알아요? 4052님? 다래나무가 아니고 가래나무입니다. 가래나무. 네? 가래나무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가래나무. 다래나무가 아니고요. 가래 열매. 가래. 4052님은 아시네. 가래나무. 네. 가래나무가, 여러분, 가래나무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 시골 집 앞에 가래나무가 2개나 큰 게 있어요. 근데 가래나무가 얼마나 독한 나무냐면요. 가래나무 뿌리를 캐서 돌에 인이겹이 쪄가지고 우리 집 앞에 계곡에 웅덩이 이제 뭐 바위 밑에다가 가래나무 인이긴 거를 집어넣으면 고기가 기절해서 나와요. 이만큼 가래나무 뿌리에는 독성이 있어요. 근데 이 독성이 있지만 가래나무 수액은 몸에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달달해. 예, 호두 비슷한 거예요. 아시네. 우리 가래나무. 예. 가래침나무는 아니고 가래나무라고 있어요. 추자나무, 추자열매예요. 추자. 예, 이주호님, 추자열매. 제가 이거를 원래 여러분들 고로쇠 열매 알잖아요. 고로쇠 수액. 끝맛이 양쪽에 이 혀가 달달해요. 그리고 이 가래나무 수액이 저도 몰랐어요.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지금 뭐 1.5리터짜리가 10,000원인가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1.8리터 여기다가 담아서 여기다 담았어요. 여기다가 가래침 나무는 아니고 아니 4052님 거기다가 이렇게 바로 적으시면 안 되고 4052님은 제 댓글을 하나 달아주세요. 댓글을 하나 달아주시면 그걸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저는 춘천 어디 사세요? 춘천 태계동 사시는구나. 태계동이면 저기 강원대학교 쪽이잖아요. 강원대학교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병무청 있는 데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근데 평생 하려면 힘내야죠. 우리 5760님 빵 생활 해야 돼요. 윤어게인 방송이네요. 윤어게인 방송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나빠하지 않습니다. 선동질 악기사는 변해 있네요. 그래요? 당신 얼굴은 참 좋은 인상인데 악마와 마귀가 껴있는 얼굴이다. 여러분, 사람은 공평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반국가 세력을 체포하려고 보냈어요. 실제로 직위원도 그 얘기 했잖아요. 끌어내라. 홍장원한테 야, 너 다 알지? 종북 주사파가 누군지 알지? 다 잡아내. 라고 했잖아요. 자유 대한민국의 간첩들 좀 잡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요 매주 월, 수, 금 이렇게만 제가 나오겠습니다. 월, 수, 금 8시 반에 여러분에게 라이브로 나오고요. 제가 쇼츠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끝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월, 수, 금 맨날 8시 반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이 왜 내란이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자체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국회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자 출동했던 것을 왜 내란이냐 그것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심 없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왜 대통령이 국회에 반국가 세력 정말 간첩이 있는지 그 간첩을 색출하려고 군을 출동했는데 그러면 지금 국회에 간첩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삼단봉 들고 가서 간첩 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국회에
고정간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합법, 그러니까 5706님은 합법이 뭐냐 이거지. 합법이 뭐야? 합법이라는 얘기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물어야지. 합법 법대로 해 하면, 아유, 여러분 제일 무식한 게, 야, 법대로 해. 아니, 이 세상에 법대로 하는 건 뭐 몰라서 그러나? 그러면 국회에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이 있을 땐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 정부를 못살게 굴고 탄핵 남발했잖아요. 그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예? 야, 열받는 거예요. 예. 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아, 오늘 제가 좋아요 딱 100개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100개만 받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0개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야, 인간아, 법이 그럼 왜 필요해? 아니, 법이 필요하다. 법 얘기하지 말고 법에 이래서 국회에 반국가 세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봐요. 대통령 입장에서 반국가 세력이 국회에 국회의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부를 계속 마비시키고 탄핵 남발하고 끝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게끔 부추겨서, 야, 언제 계엄령 선포하냐, 언제 할 거냐까지 얘기 나왔잖아요. 계엄령 선포할 거냐라고 물어본 게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기 전부터 물어봤잖아요. 언제 할 거야, 계엄령 선포 언제 할 거야 라고 국회 청문회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은 합법이니 계엄령을 선포해서 국회에 저는 반세력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국회에 군인을 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어. 실패로.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이미 국회를 중지시키고 반국가 투표해서 잘못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 색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투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인데 그런 투표로 가짜로 했는지 진짜로 했는지 모르잖아요. 아유, 많은 분들이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고요? 반국가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의미는 선관위에 군인을 보낸 거와 국회에 군인을 보낸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국회에 반국가 세력이 투표를 조작해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 조작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선관위를 조사해서 서버를 확인해서 진짜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을 색출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정간첩은 아무도 몰라요. 진짜 아주 뛰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의 팩트가 뭡니까? 이석기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람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국회에 몇 명 국회의원들 곽종군이랑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몇 명 있잖아요. 뭐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 곽종군이가 한동훈하고 뭐 야당 국회의원 몇 명을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했는데 야당 국회의원 누굽니까? 하니까 잊어먹었대. 저도 까먹었어요. 저도 까먹었어. 이석기도 국회의원이었고요. 결국에는 파면당했을 거예요, 아마. 제명당했던가. 근데 만약에 국회에 그런 불법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계속 압박하고 모함하고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탄핵하고 대통령 나쁜 사람입니다. 국민 여러분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방송국에 가서 계속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 재임 중에 잘했다는 건 한 번도 얘기 안 한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인데 대통령 뽑아준 사람이 대한민국 과반이 넘는데 왜 한 번도 대통령이 잘했다고 얘기를 안 하십니까? 한 번도 잘했다는 얘기 한 거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계속 압박하고 또 압박하고 계엄 언제 할 거야까지 나왔잖아요. 너네 계엄 언제 할 거야? 계엄 언제 할 거야? 결국에는 숙주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시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양이는 원래 그래. 아, 고맙습니다. 아,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오셨네. 오늘 150분이나 오셨는데, 나는 나야님 뭐 했는데요? 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기현 판사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뭐, 야, 너 왜 무기징역 선고했어? 난 너 기분 나빠. 너 말을 그따구로 해. 뭐, 너 왜, 잘해주려고 했는데, 뭐, 왜 안 했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입지가 있는데, 여기서 세 가지 꼭지점만 잘 이해해 보세요. 24번이나 얘기했던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구하게 된 배경은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뭐야? 당신 판단이야? 아니면 법원장이 시킨 거야? 뭐야? 지금 법원장이 시킨 게 아니라 누가 시켜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느닷없이 아니다, 느닷없이 아니다, 느닷없이 그래서 알고 보면 직연도 살기 위한 한 방편 아닌가? 그러면서 거기에 딱 한마디 던졌죠? 한마디. 성경과 촛불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판사가 소설가입니까? 아니, 거기서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얘기하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국민 여러분, 제 뒤에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하라고 했습니다. 촛불이 뒤에서 성경책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 믿는 그 기독교인들 많이 열받아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소년 뭐 목사도 구속시키고 지금 종교 탄압을 하고 있잖아요. 왜? 종교 탄압을 하는 것은 이미 독재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종교 탄압이 있었습니까?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수회장하다고 그래 말해놓고 단 한 번을 안 만나주고 지 맘대로 할랬는데 안 되니 계엄 유치원생도 아니고. 아,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신현정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여 떠나서 이재명 공부해봤냐? 이재명 공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습니다. 이재명 삶은 제 삶이나 비슷한 사람이에요. 제 삶이나 비슷한 사람이에요. 왜? 정말 그 사람이 훌륭한 위인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가 훌륭합니까? 아니, 아버지가 학교도 안 보낸 사람, 뭐가 훌륭합니까? 정치와 종교는 절대 섞이면 안 됩니다. 아, 근데 지경 판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무기징역은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읽는다고 촛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성경책은 보수를 이야기한 것이고 촛불 얘기는 좌파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무기징역의 판단은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저는 떠나갑니다. 북부지원으로 떠나갑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떠나갑니다. 후임 내란 특별재판소에서 하겠죠. 여러분, 내란 특별재판소를 입법화 해놨는데 직위원이 무죄를 주는 순간 직위원은 완전히 자기 인생의 개차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는 국민 여러분들한테 고합니다. 우리 법원의 판단이 이겁니다. 무기징역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촛불과 성경책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고뇌에 찬 그 야당의, 당시 야당이 그렇게 정부를 모함했던 얘기도 다 얘기해놨어요. 그리고 무기징역 형포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뭐 재판을 참여를 뭐 안 했다? 야, 뭐 안 한 거는 누구나 다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 김규정님, 윤석열은 뭐가 훌륭하죠? 저는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를 묻고 싶지 않아요. 이재명이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묻지 않고 윤석열이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를 묻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왜 나쁘게 만들어서 내란으로 만들어서 내란몰이하고 그 반대인 사람, 내란이다 내란이다 하고 처음에 이렇게 얘기한 세력들이 그 정권을 잡은 거를 저는 극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내란이라고 몰고 정권을 뺏은 거잖아요. 정말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국민들이 표 줘서 대통령 된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들은 빠졌어야지. 국민들한테 선동해가지고 내란입니다 내란입니다 해놓고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그 사람들을 좋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반대 세력 0대0 서로 치고받고 싸운 사람들을 반으로 나눠놓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정통 보수의 나라잖아. 우리는 대한민국은 미국과 한미동맹을 기초로 자유 대한민국을 만든 나라에서 왜 이렇게 바뀌었냔 말이지. 언제 우리가 북한을 추적하고 언제 북한을 북한에다 총질도 못하게 하고 북한에 드론도 못 보내 하고 드론 사령부를 없애고 전방에서 총질도 못하고 한미 훈련도 못하게 하고. 야, 정말 열받는 거예요 진짜. 열받는 겁니다. 제가 진짜 열받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잖아요. 태극기를 흔드는 나라잖아요. 근데 저 반국가 세력이 정권을 잡으려고 자꾸 물밑에서 계엄령 언제 하냐 할 정도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려고 계엄군을 출동했는데 딱 직연히 한마디 했잖아요. 다른 건 모르겠고 국회에 군인을 보낸 것이 내란이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국회에 간첩이 있어도 이제는 군인을 보낼 수가 없어. 전쟁이 나도 군인을 보낼 수가 없어. 북한이 쳐들어와도 전쟁을 할 수가 없어. 군인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전작권을 빨리 해오래. 우리가 전작권 갖고 오면 다 필요 없어. 우리 전쟁할 능력도 필요 없어. 전쟁 총으로 안 쏴도 돼. 그냥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내가 전쟁 막겠습니다.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서 베네수엘라에 마두로를 체포했어요. 트럼프가 마두로를 체포한 게 아니고요. 트럼프가 군인을 동원해서 마두로를 체포한 겁니다. 대통령은 군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군을 배제합니까? 그러면서 뒤에서 나만 믿는 대통령이 나만 믿는 군인을 대통령 군인 수장으로 만들어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 이상우님, 정부는 군인을 동원할 수 없네? 왜 동원을 못하죠? 정부가 수해 지역에 군인을 동원을 왜 해요? 대통령이 수해 지역에 군인 동원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저기 이상우님, 대통령이 정부가 수해 지역 국가 재난 지역을 선포하면 군인을 동원합니다. 거기 왜 동원하는 거예요? 왜 동원하는 거예요? 수해 지역이 나가지고 해병 그 판경 한 명 죽었잖아요. 거기 왜 갔는 줄 아세요? 왜 군인이 수해 지역에 가서 민간인 봉사하는 겁니까? 왜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시키고 대통령이 국가 재난 지역을 선포하기 때문에 군인이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 그거 왜 대통령이 보내? 대통령이 민간인 피해 지냈는데 왜 거기 보내는 거야? 도대체 전쟁만 해야지. 아우 열받아 진짜. 아우 사람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오늘 이렇게 오늘 200명이나 넘게 오셨네. 아우 고맙습니다. 오늘 좋아요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고 제가 매주 월 수 금 이렇게 8시 반에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몸체 마음까지 영혼까지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에 정말 부정한 방법으로 국회의원이 됐는지는 모르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 선관위와 국회에 군을 보내서 잠시 스톱시켜 놓고 정말 부정한 방법이 있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걸 내란으로 뒤집어서 내란몰이해서 파면시키고 탄핵시키고 개차반 만들고 구속시켜 놓고 무기징역을 선고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으로 구속될 거 생각하고 군인을 국회에 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야, 열받는 거예요. 아니 명확하잖아요.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뭐 계엄령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 다 까불지 마세요. 응? 내가 국민 여러분 말 안 들으면 내가 총으로 다 쏴 죽이게 군을 동원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내 곳곳에 군을 다 배치할 겁니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 그렇게 안 했잖아. 대통령은 과거에 전두환이 계엄령 선포하고 뭐 여러 선포한 것을 베이스로 깔고 국민 여러분, 제가 국회에 저 반국가 세력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국회 활동을 중지시키고, 그리고 질서 유지, 혹시 모르니 군을 동원해서 질서 유지 해놓고 선관위에 있는 서버를 확인해서 정말 부정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석기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얘기하면 뭐해? 한동훈 같은 사람이 지가 뭐 하려고 그냥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는 바람에, 대통령이 탄핵만 안 됐어도 이 사단이 안 나는 거였어요. 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사단이 나는지 열받는 겁니다. 정말. 그쵸. 예.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런 말 했죠. 직위원 판사가 윤석열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니라는 취지로 뉘앙스 나오지 않았나요? 맞죠? 뭐 근데 민주당에서는 뭐라 그래요? 장기 집권을 꿈꾸고 그 다음에 노상원이 수첩에 있는 거 그거 메모도 불분명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다 겉도는 얘기들이야 다. 근데 군대를 국회에 보낸 것이 내란이다 한마디. 그 다음에 성경책 읽는다고 촛불이 꺼지지 않는다. 아주 정치적인 얘기죠. 그러면서 24번이나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국민 여러분,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을 확실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성경책과 촛불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판결하는데 성경책과 촛불이 정말 왜 나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결하는데 왜 성경책과 촛불 얘기를 했을까? 가뜩이나 지금 성경책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종교인들 소년봉과 그 목사 구속까지 시킨 성경책 얘기를 왜 했으며, 그 좌파의 상징인 촛불 얘기를 왜 했으며, 24번이나 우리 법원의 판단이라는 얘기는 왜 했는지, 그리고 곳곳에 얘기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호소가 담긴 이야기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국회 안에 의원을 모두 끄집어내라고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얀 미소님. 와, 롤 계절 정지님, 롤 계절 계정 정지님, 오래간만에 오셨네. 오래간만에 오셨어.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술도 안 먹고요. 저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성경책 얘기도 했고, 촛불 얘기도 했지만, 저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뭐 기독교도 교회를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천주교도 안 믿고, 불교도 안 믿고, 그리고 통일교도 안 믿고, 신천지도 안 믿고, 대순진리회도 안 믿고, 여호와 증언도 안 믿고, 무당도 안 믿습니다. 저는 그냥 순수 제 마음만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 친인척도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 처음부터 좋아한 사람도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먼발치 본 사람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본 사람이 아니고요. 먼발치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한테 호소하면서 국회에 반국가 세력이 있어서 잠시 국회 활동을 정지시키고 국회의원에 불법으로 선거에서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엄연히
체포해서 구금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잘못된 사람들은. 그래서 선관위와 국회가 한 몸이 됐던 거고, 그리고 어디에도 보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회와 선관위를 보냈는데 그 국회에 반국가 세력이 있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을 불법 계엄이면 몰라도 그걸 내란 행위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군대는 어디에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군대 다 나와 그러면 다 출동해야죠. 왜? 내 사람으로 다 바꿨으니까. 내 사람으로 다 바꾼 거야. 다 내란이라고 얘기한 사람들로 군대를 다 바꿨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북한이 휴전선 넘어서 남침을 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지. 우리나라 군인은 거기에 교전을 할 수 있냐 이거지. 왜? 못할 것 같아 이제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휴전선 인근에서 총싸움도 하지 마라. 드론 부대 남쪽을 보고 군대 생활해야 돼. 이제는 남쪽을 보고 북쪽을 보고 군대 생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휴전선에 그 많은 젊은 20대 청년들이 40만 대군이 의무 방어하면서 의무 복무 군대 생활을 휴전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건 뭐야? 북한이 주적도 아니고 이제 북한한테 쳐들어가도 안 되고 북한을 이제는 우리 동포로만 생각해야 돼. 근데 걔네들은 총으로 쏴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삼단봉으로 막습니까? 삼단봉. 정말 억울합니다. 비겁한 변명이죠. 맞아요. 비겁한 변명. 사람님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본인 생각이지, 내가 사람하고 얘기하면 사람, 당신 왜 그따구로 얘기해? 당신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당신 머리가 짧으면 왜 머리를 짧게 깎고 살아? 밥을 한 끼 먹으면 왜 밥 한 끼만 먹고 살아? 숟갈로 밥 먹으면 왜 숟갈로 밥 먹어? 젓갈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뭐라 할 거예요? 그렇게 배운 당신이고, 나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보수로 태어나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저 빨갱이 북한 종북 세력하고 손을 잡고 북한한테 그렇게 아부해야 되는지, 난 그건 아니다 이거지.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북한 세력하고 했습니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1948년도부터 미국의 후원 아래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북쪽은 공산주의를 만들었잖아요. 공산 사회국가를. 근데 왜 아직도 우리나라의 이 반국가 세력이 북한을 좋아서 하면 그냥 가야지, 북한으로. 북한에 가서 살아야지. 왜 남쪽에서 피나 빨아먹고 있냐 이거요. 열받는 거지. 홍님 열병을 해라, 열병. 나는 드라마 소년 심판대 인용합니다. 소년 심판대사 명령을 따르면 내란법. 미군 철수하면 망한 민국도 잘도 굴러가겠다. 우리 일본에서 쓰신 분 같아. 일본 분 같아. 그죠? 종북파리는 안 먹혀요. 이제 저는 종북파리는 아니고요. 저는 그냥 자유 대한민국이 좀 제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제 얘기가 싫을 수도 있어요. 그쵸? 뭐 여러분들이 뭐 제 얘기를 다 뭐 좋아하고 그러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도 다 생각이 다 있잖아요. 각자 생각들. 내가 앞으로 갈지 옆으로 갈지 뒤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어느 누구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쌍둥이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하는 표현을, 야 너는 비싼 밥 먹고 왜 그런 얘기하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못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요, 세상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남 눈치 보고 이목 보면서 딱 모양만 치장 잘하는데 속으로는 꽁 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 무지무지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 눈치껏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 속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옛말에 부부가 살고 있는데 부인이,
60 환갑이 돼서 여보 황혼 이혼하자. 내 당신 밑에서 꾹꾹 참고 살았는데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그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지, 꽁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남이 뭐라고 해가면 그거 비판이나 하는 사람들, 자기 주장도 없으면서 그냥 나쁜 얘기만 하면 뭐 험담만 하는 사람들,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깨어난 사람이야.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전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공소, 취소 법안을 만든다는 모임이 있대요. 야,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빌어서 아부를 해도 유분수지, 그런 말을 하는 그 대통령 공소 취소? 그런 모임을 만드는 그런 얼굴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 비호해주는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많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야, 어떻게 공소 취소 법안을 만듭니까?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정말 내란을 무기징역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우리 법원의 판단이라는 이야기를 24번 한 이유의 근거는 저는 이걸로 보는 겁니다. 2심부터는 내란 특별재판소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란 특별재판소에서 재판을 합니다. 근데 지기현 판사가 내란 특별재판소까지 뒤에서 딱 버티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 무죄 주겠습니다 하는 순간 사단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우회적으로 우리 법원의 판단이 이렇습니다. 2심부터는 내란 특별재판소에서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이미 내란 특별재판소를 입법화 해놨잖아요. 그러니 지기현 판사도 지 살 길 살려고 한 것 같아. 아유, 롤 결정 정리님 때문에 갑니다. 아유. 아, 그래. 아유, 고맙습니다. 하얀 미소님, 개딸 배급견들 남주행님 말씀 경청. 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예. 제가 오늘 9시 21분인데, 아유,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셨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야, 많은 분들이 오셨어. 149명. 좋아요가 100명이 넘었어. 100명. 와, 100명이 넘었네. 아우, 고맙습니다. 오늘 좋아요를 100명이 넘게 눌러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내일도 방송해달라고 하면 제가 내일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분이 이 가래나무 수액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3월 초까지는 가래나무 수액이, 제가 장사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희 시골 주말주택 앞 마당에 가래나무가 엄청 큰 게 있어. 끊겼나? 끊겼나요? 오. 여기까지 글을 읽고 놀더니 스패너 롤 계절 정지가 옛날에 그 처음에 우리 참참님 롤 계절 정지가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전에 이 필명이 또 따로 있었는데,
이분도 윤석열 편이라서 별로였는데 나름 나라를 생각한다는 노력하는 것이 보여서 대단합니다. 저는 우리 김규정님,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옛날부터 알고 옛날부터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법률 안에서 세상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그걸 잘 들어보면 국민 여러분, 지금 제가 3년 동안 국정 운영하는 걸 다 봤잖아요. 우리도 실제로 뭐 탄핵을 한다는 거 봤고, 미국에서 뭐 MBC 기자가 그 엘리베이터 홀에서 저 바이든 쪽팔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카메라가 막 들이대가지고 뭐 날리면 쪽팔리고 바이든 쪽팔리면 어떡하냐, 그 얘기가 실제로 기자가 미국에서 엘리베이터 홀에서 여러 명이 있는 데서 뭐 이 농담도 하고 하는데, 야 바이든 그 뭐야, 입법부에서 의회에서 그 통과 못하면 쪽팔려서 어떡하냐, 그 얘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하는 얘기잖아요. 그 잡담하는 거를 방송에 대놓고 MBC에서 엄청 까댔잖아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 그 의회에서 아니면 연설하면서 뭐 바이든이 쪽팔리면 어떡하냐, 그 얘기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렇다면 그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현직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쌍스러운 얘기는 왜 나쁘다고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개딸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쌍스러운 얘기는 왜 비하하고 폄하하지 않냔 말이지. 아니, 그 아주 억지 같은 얘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는 좋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비하한 건 뭐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 국가 체제를 확립을 시켜야 미래 세대로 가겠구나. 그래서 지금 모든 국회의원들,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 표머리만 살고 사니까 이 나라가 썩어 문들어가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내가 정치적으로 빚진 사람도 없고, 내가 나한테 아쉬워하는 사람 없으니 내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간첩법 얘기도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거 보지 않았나요? 진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첩법을 통과를 안 시켜준대잖아, 국회에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니, 민주당도 간첩법만큼은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왜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근데 왜 간첩법을 정청래가 뭐라 그랬어요? 뭐 이러쿵 저러쿵 뭐 하면서 통과를 안 시켜준 걸 사실을 얘기하더라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저 국회에 반국가 세력이 이제 진을 치고 이 나라를 종북 좌파 세상으로 가는 거는 내가 막지 않으면 누가 막아주겠냐. 전부 정치인들이 전부 썩어 빠져가지고 표머리만 하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들한테 입법부 국회에 불법으로 혹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는지 그거 찾으러 갔던 거 아니에요, 진짜. 예? 정말 열받는 거예요. 열받아요, 진짜. 제 말이 뭐 틀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만, 상식선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인 국민을 상대로 국민한테 협박하고 국민한테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해가지고 내가 왕권 정치에서 영원히 대통령을 하려고, 영구 집권하려고 했다고 언론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직연은 그 얘기 안 하잖아. 직연 판사는 영구 집권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영구 집권이라는 게 친위 쿠데타라는 게 너무 많은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안 했잖아. 근데 평소에 언론에서는 영구 집권한다, 친위 쿠데타를 한다. 응? 근데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 법원에서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영구 집권, 장기 집권,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운 거는 같지는 않다. 즉석에서 정말 저 야당의 그 탄핵 남발하는 거에 비춰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정말 준비되지 않은, 계획되지 않은, 치밀하지 않은, 정말 즉석에서 만든
그 계엄령이었다. 근데 그거를 우리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무기징역입니다. 그러니 그 판결문을 잘 읽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항소한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무기징역이라는 네 글자만 보면 할 말이 없죠. 예를 들어서 이진관 판사처럼 그냥 강한 표현이라면 할 말이 없죠. 당신은 내란이야. 친위 쿠데타고 당신은 영구집권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 거야. 그래서 무기징역이야 라고 판단을 했다면 뭐 빼박이죠. 근데 지기현 판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잖아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급조된 계엄령을 선포했고 장기 집권을 모색하기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우리 법원의 판단이다. 그리고 촛불과 성경책을 얘기한 것이 하이라이트 같아. 그리고 중세사회에 그 다음에 현대사회에 내란 혐의 얘기했잖아요. 중대사회는 왕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자기 반대 세력을 다 척결하고 죽여버리면 왕을 체포해서 사형을 시켰다고 했고,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내란으로 둔갑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직연히 얘기했어요. 조목조목 얘기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징역은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직연 판사가 왜 법원 법률가가 판사가 왜 소설을 얘기합니까? 그래서 잘 판결문을 보면 또 뭐 다 판결문에 써 있대. 그냥 서머리만 쭉 설명을 1시간 동안 했잖아요. 아무튼 이재명 재판 이분도 뭔가 할 말이 있으신 듯. 아, 맞습니다. 예. 내란을 일으키는 승애치님은 내란을 일으켰다가 아니잖아. 말은 똑바로 하라 그랬지. 내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지기현 판사는 군대를 국회에 동원한 그것이 내란 행위로 무기징역을 처한다 그랬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하면 안 되잖아. 말은 똑바로 하라고. 그렇잖아요. 계엄군을 군에 동원을 시킨 것이 내란 행위로 간주한다. 그것이 우리 법원의 판단이다. 그리고 2심에서 다시 논해라. 2심은 내란 특별재판소가 국회에 입법을 통과했단다. 그게 뭐예요? 이미 현 정부에서는 내란이라는 것을 모세받고 특별재판소까지 만들어서 법원에 계류해서 특별재판소 판사까지 정해졌다는데, 근데 지기현 판사가 무기징역을 안 내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입니다를 24번 외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닌가?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군을 동원해서 내란이래잖아. 군을 동원해서. 군을 국회에 동원을 해서. 아유, 참. 아, 고맙습니다. 저는 매주 월, 수, 금 8시 반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드리고요. 내란 옹호자는 아닙니다. 내란 옹호자는 아니고요. 왜 제가 내란 옹호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지기현 판사가 군대를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 보낸 것이 내란 행위로 간주해서 무기징역을 선포했잖아요. 그 무기징역은 우리 법원의 판단이다. 아니, 법원 사람들이 뭐 다수결로 해서 판결문을 써줬나? 누가 판결문을 써줬는지 모르겠어요. 지기현 판사가 판결문 써줬는 줄 아세요? 아니잖아. 지기현 판사는 부장이야, 부장. 그냥 읽기만 하는 거야. 1시간 동안 떠드는데 목이 쉬어. 목이 쉴 정도로 말도 못해. 마지막에는. 예? 정말 열받는 거 아닙니까? 예, 두피스님 주말농장 요번에도 갑니다. 요즘 매주 갑니다. 요즘은 제가 가래나무 수액을
가래나무 수액을 집 앞에 가래나무가 있어요. 가래나무 수액을 많이 받아놨는데 이거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사세요. 저한테. 제가 다른 한 10분 지인들한테는 무료로 착불로 보내드렸는데 진짜 가래나무 수액을 저한테 드시고 싶으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PT병 하나에 12,000원씩 드릴게요. 제가 10분한테 무료로 보내드렸는데 너무 힘들어. 박스를 만드는데 제가 이거 박스를 만들어야 돼. 이제 뭐 라면 박스 같은 걸로 해서 뽁뽁이 있죠? 뽁뽁이 딱 씌워가지고 박스로 테이프 발라서 보내드리는데 제가 무료로 보내드렸어요. 10명을 제가. 근데 물론 이제 착불로 보내드렸어. 착불이 되더라고. 근데 너무 힘들어. 이거 박스 만드는데. 그리고 박스 테이프 붙이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 집사람이 와이프가 당신은 무료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 돈도 안 받으면서 보내주냐 그래서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문자가 왔어요. 보내주신 분들한테 너무 고맙고 잘 마시겠다고. 근데 실제로 몸속에 염증이 있는 분이 있어요. 염증. 그런 분들은 이 가래나무 수액 인터넷으로 사서 드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인터넷 그 효능을 보면 항암 효과하고 염증에 좋은데 왜 제가 이 가래나무 수액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냐면 가래나무 뿌리를 으깨가지고 개울가에 바위 밑에다가 놓으면 고기가 다 죽어요. 그만큼 독성이 있는데 이 수액은 정말 가래나무 수액은 그렇게 몸에 좋아요. 그게 뭐예요? 이 성분이 그 독성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염증을 제거해 주는 거. 근데 우리 고로쇠 수액 아시죠 여러분들? 고로쇠 수액. 고로쇠 수액은 무슨 나무인지는 아세요? 고로쇠 수액 엄청 좋아해요. 고로쇠 수액보다 이게 좀 빨리 나와요. 한 달 정도. 고로쇠 나무는요 단풍나무. 고로쇠 나무는 단풍나무고요. 요 가래나무 수액은 우리나라 말로 추자열매. 예. 그 두피스님 이거 가래나무 수액을 인터넷에 한번 뒤져보세요. 항암 효과에 좋고요. 그 다음에 몸속에 있는 염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염증이 사실 피부 밖에도 뭐 피부 트러블도 있지만 몸속에 염증이 있는 분들에게 딱 좋아요 이거. 김옥수님 4병 주문하신다는데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이게 문자가 뭐냐 그 댓글 있죠?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제가 글로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전화번호를 적어드리면 좀 그렇잖아. 그쵸? 제가 그러면 여기다가 전화번호를 한번 불러드릴까요? 김옥수님 4병에 한 병에 요거 한 병에 12,000원 플러스 택배비가 5,000원 들어가더라고요. 택배비가.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인터넷 뒤져보세요. 네이버에 가래나무 수액 한번 뒤져보시면 뭐 많이 나와요. 제가 뭐 장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자, 제가 전화번호 한번 불러드릴게요. 받아 적으세요. 전화번호를 바로 여기서 불러드려 볼 테니까 문자를 주세요. 저 전화번호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문자만 주시면 제가 문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왔던 분들 문자가 어떤 분이 왔냐면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이나요? 진짜 보내드렸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보내드렸어요. 제가 뭐라고 왔냐면 보내주신 귀한 선물 잘 받았습니다.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말씀 듣고 알게 되어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또 어느 분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실제로 보내드린 분들. 그 다음에 또 어느 분은 이렇게 정성껏 보내주신 정성껏 보내주신 가래나무 수액 잘 받았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자, 제가 전번 공개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안 알려드립니다. 제가 메일 주소를 여러분들한테 회사 메일이라 보내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는 회사에서 개인 메일을 쓸 수가 없어요. 회사 그 컴퓨터로는 개인 메일을 쓸 수가 없어요. 네이버 메일 같은 거 쓸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는 회사 메일만 써요. 근데 또 그 메일을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보내드리기 어려우니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현장을 전복해야 합니다. 전번 공개하지 않음이 맞습니다. 전번 공개하지 않습니다. 수연님.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거기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사하는 게 가래나무 수액이 저희 나무가 큰 게 2그루가 있어요. 근데 이 가래나무 수액이 엄청 달아요. 엄청 단다고 하니까 야 설탕물보다 더 다냐 당도가 높냐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나무에서 채취한 이 수액을 마시면 그냥 밋밋할 거 아니에요. 맛이 뭐 그냥 풀 냄새 나고 그럴 것 같잖아요. 안 그래. 설탕에 살짝 들어간 물처럼 설탕이 조금 들어간 것처럼 아주 달달해요. 진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두피스님 고맙습니다. 신바람님 내란이 맞아요? 미안합니다. 내란이 맞다면 신바람님 생각도 틀리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이 세상에 다 똑같은 생각만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계입니까? 어떤 사람은 내란이 맞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현직 대통령이 좋다 그러고 현직 대통령이 뭐 형수한테 욕한 거 나도 그거 다 알아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냥 상식선에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위압감을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특정 세력에 대해서 국민한테 난 도저히 내가 국민 여러분들이 뽑아준 대통령 임무를 수행 못하게 한 적 국회의원을 좀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직연판사가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기 한두 달 전부터 엄청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하면 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할까 고민도 많이 한 흔적이 보이더라. 그것을 선택한 게 국회에서는 최고의 권한인 탄핵을 저렇게 남발하는 것을 대통령의 최고의 권한인 계엄령을 결정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군을 군대에 보냈다. 군을 국회에 보내서 일이 사단이 났다. 그 얘기인데 오늘은 열만 받네. 봄내 문화학교냐 알겠습니다. 남편이 염증이 많아서 사실은 그 가래나무 수액이 염증에는 굉장히 좋다는 것을 제가 몸으로 느끼는 게 가래나무 수액이 그 뿌리가 굉장히 어떻게 얘기하면 독성이 있다 그래야죠. 그 다음에 가래나무 열매가 이렇게 뭐 피부 이렇게 만지면 피부가 막 부르틀 정도로 해요. 근데 저도 몰랐어 사실. 여러분들 제가 가래나무를 몰랐어요. 근데 우연하게 인터넷을 보고 가래나무 수액을 뒤져보니까 가래나무 수액이라는 것이 우리 고로쇠 수액하고 유사하지만 한두 달 먼저 나오더라. 근데 하필 이 가래나무 추자나무가 저 시골 집 마당에 있어. 마당에 마당에 큰 게 있어요. 제가 뭐 산에 가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수액을 채취하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문자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가니까 그때 채취에다가 제가 박스 만들고 뽁뽁이 사서, 뽁뽁이 아시잖아요. 뽁뽁이도 다이소에 가서 사고 투명 테이프도 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체국에 가서 보내는 거니까
가만 보면 일부 기독교인은 언제나 구원자를 찾아 자기 삶에 누군가를 구해줄 거라는 믿음, 자기 삶은 자기가 구하는 거야. 그거 맞는 얘기예요. 우리 고양이는 원래 그래님, 그게 맞는 얘기예요. 현실적인 말은 맞죠. 저도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24년도는 군인이 국회 출입할 수 있는 법이었는데 2005년 출입을 금하는 법을 만들었다네요. 결론, 그러니 군인이 국회에 가도 내라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결론, 그러니. 근데 저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대한민국의 법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첫 번째, 보세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음, 뭘 바꿨습니까? 검찰을 없앴잖아요. 검찰을 없앴다는 얘기는 뭐야? 국민들한테는 검찰청을 없앴는데 사실 검찰청 이름을 버리고 그 검찰에 있는 그 검사들을 어떻게 바꿨어요? 내 사람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하고 반대인 사람 다 보내고, 그 검찰청을 없앴다는 얘기는 검찰청에 있는 검사를 싹 빼 없애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 검사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내 사람으로 내 친위 검사를 다 바뀐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국민 여러분, 검찰청에 업지기수하는 사람들 검찰청을 없앴습니다. 그러면 검찰청에 있는 사람도 없앴는 줄 알아. 그게 사람들의 아주 현혹된, 아주 얄팍한 수예요. 국민들은 야, 검찰청 없앴으니까 이제 뭔가 좀 잘 되겠지. 거기에 있는 검찰은 내 사람으로 친위 검사로 바꾼 거야. 나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뭐 행안부 소속으로 뭘 검사를 바꾼대. 예? 뭐 기소를 뭐 누가 하는지. 그렇게 검찰청 바꿨죠. 그 다음에 사심제도 한대요. 사심제도. 근데 야, 사심제도 윤석열 대통령 사심까지 가게 생겼어. 응? 사심제 한답니다. 사심제. 그 다음에 대법관 14명 있는 거를 26명으로 늘린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조사받고 있고 맨날 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있는 4가지 있었잖아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공소 취소 법안을 또 만든다네. 그래서 거기에 한마디 했잖아요.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야, 말도 하지 마라. 그게 무슨 법안이냐 했더니 또 개딸들이 난리를 쳤나 봐요. 결국에는 오늘도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그냥 친위 쿠데타해서 영구 집권하려고 하고한 날 뉴스에 나왔잖아.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응?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해먹겠다고 뭐 김건희가 시켰다고, 다 아니라고 하잖아. 지겸 판사도 아니라고 하잖아. 근데 법원에서 우리 법원에서 무기징역 줄 수밖에 없대잖아. 왜? 내란 재판소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베트남은 어떻게 망했는지 생각됩니다. 어우, 요분 제가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 좀 보내드릴게요. 제가 언제 시골에 갈지 한번 상황 봐가지고 어, 가래나무 수액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여기 보면 전화번호도 어디 있긴 있던데, 제 거에.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좌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실용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양이는 원래 그러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재명도 로봇 들어가는 거 한대 노동자 받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아, 글쎄, 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많은 얘기 중에 알리백 얘기하고 재생에너지로만 뭐 하고, 저기 전라도에는 재생에너지 뭐 어떤 뭘 한다고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3개를 또 한대네요. 해보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한가 보죠. 뭐 재생에너지 갖고 맨날 한다고 해놓고 왜 원자력은 왜 얘기를 하는지, 난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 열받는 거예요. 실용이 입법 독주를 하며 일방적인 정책을 하는 건가. 아,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용인을 갔다 왔습니다. 오늘 용인. 오늘 용인을 갔다 왔어요. 오늘 우리 참참님 제가 용인을 다녀왔어요. 오늘 용인 가서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용인 가서 아침 8시 반 8시 반에 티업 해가지고 2시에 끝났어요. 오늘 평일인데 오늘 연차 휴가예요. 연차 휴가인데 아니 전부 얼었어. 아직도 오늘 날씨는 하늘도 안 추웠는데 다 얼었어. 딱 근데 그린피가 6만원 그래서 싸니까 6만원에 노니까 낮에 용인을 갔다 왔는데 뭐 6만원이면 뭐 갔다 올만 하죠. 그래서 용인을 다녀왔는데 아 땅이 다 얼어가지고 얼었어요. 오늘 갔다 온 데가 어디냐면 용인이었는데 용인 까먹었어. 골드 CC. 참참님, 골드 CC. 88 제가 한번 가져갔나 근데 골드 CC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땅이 꽝꽝 얼어 있어. 꽝꽝 얼어 있어 가지고 말은 뭐 녹았다고 그러는데 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싼 맛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제가 비록 내 집은 없지만 차도 저기 투싼 800만원짜리 끌고 골프장 가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 가보니까 참 고급 외제차들 엄청 많더라고요. 뭐 벤츠부터 시작해서 BMW 거의 외제차에 대형차 끌고 다니는 분 많던데 저는 투싼 800만원짜리 12년 된 차 800만원 주고 샀으니 뭐 다 원전 뽑은 12년 된 거 끌고 가서 트렁크 문 있잖아. 근데 문이 이렇게 열었다가 놓으면 다시 닫혀요. 그러니까 그 홀에서 백 내리는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 떨어지면 막 튀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평일날이잖아요. 오늘 평일인데 뭐 연차를 이제 휴가를 냈죠. 휴가를 많이 가야 된다니까. 휴가 냈는데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침 8시면 좀 따뜻해질 것 같아서 6만원 주고 갔는데 뭐 그래도 뭐 나름 재밌게 재밌게 봤어요. 고맙습니다. 국회 방송에서 무슨 일 하는지 다 보고하고 장관들 무슨 일 하는지 다 보고하고 있잖아요. 입법 독주면 왜 일하는 장관들이 안 싸우는 거죠? 글쎄 모르겠어요. 자 오늘 많은 분들 왔다 가시고 또 81명 계시는데 좋아요 100명 넘게 눌러 주셨고요. 오늘 제가 1시간 20분 했는데 우리 참참님 고맙고요. 많은 분들 제가 뭐 극우라고 얘기하는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극우라고 표현은 하고 싶지 않고 합리적 보수 그냥 자유 대한민국이 1948년도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설립했고 저 북쪽은 그 이후에 사회주의로 국가가 설립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헌법에 북한 땅도 대한민국 땅으로 법에 만들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북한에 있는 김정은, 김일성 그 작당들이 사실은 우리나라를 일부를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범들이죠. 그 내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계속 몰아내기 위해서 휴전선에서 계속 전쟁 중 휴전이지만 결국엔 휴전은 우리나라가 파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 우리는 전쟁 권한이 없으니까. 미군 유엔 사령부하고 북한군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지 우리는 사실 휴전선에 그 위임받은 군인들만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전쟁 중에 있는 나라고 그래도 국방의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경제활동이 잘 돼서 오늘도 용인 갔더니 용인 삼성반도체 용인 기흥공장을 잘못 가가지고 운전하고 갔는데 삼성전자 정문을 간 거예요.
막 길이 막 고속도로에서 잘못 야, 삼성전자 기흥 공장에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출근자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7시에 거기를 들어갔으니까. 아, 공장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삼성전자가 왜 그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까? 휴전선에 정말 젊은 군인들이 이 나라의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있으니까 삼성이 있는 거지. 군대가 나약하고 북한이 쳐들어오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발전했겠습니까? 그래서 국방력이 튼튼해야 경제도 성공하는 거지. 동남아에 가보세요. 군인 하나도 없어요. 왕권만 있고 군대만 있고 대통령만 지키는 군대만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국민을 지키는 군대잖아요. 그리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얼마나 국방이 강력합니까? 후진국으로 갈수록 뭡니까? 군대는 왕 대통령만 지키는 그런 군대로 전락해 있잖아요. 그리고 직연판사가 그랬잖아요. 왕정정치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은 왕정정치가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5년 단임제로 내려올 사람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5년 단임제로 내려올 사람이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음모하고 했다고 언론에서 난리 나왔죠. 이재명 대통령은 한 번도 5년 단임 대통령 퇴임한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뭐 직장 퇴직하면 갈 성남에 있는 집이래. 아니, 대통령이 직장입니까? 나중에 4년 연임제 하려고 합니까? 4년 연임제라는데 옛날에 당신 5년 단임제로 끝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직장 퇴직하면 나갈 집이라 했지. 내가 5년 단임제 퇴임하면 나갈 집이라 해서 말 똑바로 해. 그러면 할 말 없어. 왜 5년 단임제 퇴임이라는 말을 못합니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나라 평온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직연판사가 장기 집권을 음모하지 않았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한 번도 5년 단임제 대통령 퇴임의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대통령이 짧다. 어느 사람은 대통령 예수님 같은 사람이다. 뭐 아버지 같은 사람이다. 3개월 만에 5년이 짧다고 얘기하지 않나. 청와대 들어가는데 차에서 내리면서 소리뭉치를 들고 들어가는 모습을 카메라로 담지를 않나. 그게 뭡니까? 대통령이 뭐 서류로 일합니까? 대통령이 그거 보여주면서 국민들한테 야, 우리 아버지 대통령 일 잘하네. 그 다음에 국가기관장 불러다 놓고 막 질책하니까 야, 진짜 잘하네. 그거 뭐야? 서민들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닙니까? 포퓰리즘 정책에 서민들 놀아나면 안 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우리 FOX님, 그럼 이재명이 똑같이 내란을 일으켜도 되나요? 아니요. 이재명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을 하는 것은 내란이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네. 군대를 동원했다고 내란이 아니란 얘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회에 진짜 간첩이 있으면 군대를 동원해서 체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총 들고 공비가 들어왔어. 국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회를 봉쇄하고 군을 국회에 투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국회에 한동훈도 있고 우원식이도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국회를 모두 다 사살해. 그러면 우원식도 죽어야 돼. 왜? 정말 자결단 간첩단이 국회에 와서 점령하고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간첩을 잡으려면 군을 동원해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굴 동원해서 잡아요? 뭐 방망이 들고 가서 잡을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군대를 국회에 보내는 것이 어떤 목적이었느냐를 좀 살펴봤으면 좋다는 얘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진짜 무장공비 5명이 한강을 통해서 국회에 침투했어. 그걸 첩보로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그 간첩을 체포해야 되고 사살을 해야 되는지 뭐 생각해 보세요. 3단봉 들고 와서 잡아야 돼요? 군을 동원하고 특전사를 동원해서 간첩을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란입니까 그러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란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잡게 놔뒀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무장공비가 국회에 5명이 왔는데 군을 동원해서 잡았어. 그러면 잡았으니까 그 내란이요? 국회 동원만 했다고 해서 내란은 아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동원을 했는데 국회에 3, 4천 명이 들어온 그 민간인들 때문에 못 잡았어. 반국가 세력을. 그러니까 그걸 내란이라고 무기징역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죠? 간첩이 누구냐고 아니라 현재 몰래 백령도를 통해서 한강 하구를 통해서 행주대교 밑에 수중보를 몰래 넘어와 가지고 만수위 때 수중보를 왜냐면 간수위 나오면 수중보가 보여요. 그러면 만수위 때 무장공비 5명이 행주대교 밑에서 그냥 한강으로 들어와서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국회에 몰래 침투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군대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죠? 한 뚜껑도 간첩이. 참. 그리고 직연 판사가 한동훈을 잡아와라 총으로 쏴주겠다고 하는 것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곽종군이 위증한 거 아니에요? 그 곽종군이도 붙잡아가야 돼. 곽종군이도. 자, 오늘 우리 참참님 오늘 여기까지만. 제 얘기는 실제 이재명 대통령 하에 북한에서 무장공비가 온다면 와서 5명이 국회에 들어와서 점거를 하려고 하는 순간 첩보를 알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특전사를 보내서 그 간첩 5명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간첩 5명을 잡기 위해서 국회에 군대를 보냈다면 그러면 그걸 내란으로 봐야 되냐 이거요. 간첩을 잡았는데 그게 내란입니까?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고정간첩 반국가 세력을 국회에 있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계엄 해제를 해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끝났으면 거기서 끝이어야 되는데 그걸 내란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지. 못 잡았으니까. 말이 안 되라고 그러나 이게 왜 말이 안 돼? 아니 강원도의 강릉의 무장공비가 92년도인가 93년도에 26명이 넘어온 거는 못 봤나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봤어요? 그 다음에 뭐 천안인가 청주 충주 그런 데서 고정간첩 잡아 들인 거 못 봤어요? 야 정말 무장공비가 우리나라에 많이 왔었잖아요. 김신조도 넘어왔었고. 그리고 요즘은 정보가 빨라져서 누가 군인들이 소총 들고 그냥 뭐 침투합니까? 실미도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암적으로 사회 곳곳에 우리나라 사람처럼 행세하고 오잖아요. 아니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도 간첩도 온다잖아. 그죠? 이재명 정청래는 간첩이 아니죠. 간첩이 아니야. 이재명 정청래는 간첩이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국적을 둔 사람들은 간첩이 아니에요. 반국가 세력으로 볼 수는 있겠죠. 왜? 국가의 안위를 나쁘게 보고 국가 자유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그런 수단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간첩은 아니지. 국회의장이 왜 간첩입니까? 간첩이 아닌데
과거에 80년대 학생운동할 때 정청래는 뭐 미군 물러가라 했던 그런 행위들이 암적으로 북한에서 야 우리 저 남한을 남로당 패거리를 아직도 살려두려면 남쪽에 옛날에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을 다 포섭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고정간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잡으려고 국정원이 있는 거고 안기부가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간첩 잡으려고 보안법도 있는 거고.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지금도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5. 아, 감사합니다. 4. 근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을 선포한 날 국회 담을 넘어 들어가서 계엄 해제를 하고 투표를 해서 그 두 명이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 2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 300여 명 중에 298명은 다 국회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왜 군대를 국회에 보냈냐고 하면서 막 항의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데 그 두 명은 왜 몰래 국회 담을 넣어 들어갔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이 신뢰하고 신임하고 믿는 리더 두 명이 담 넘어간 것을 우리 국민은 정말 잘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액면가대로 본다면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는데 그거를 정말 잘한 판단으로 보는 이 세상, 여러분은 진짜 그걸 믿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